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하락장에서는 이 세 가지 분류의 투자자가 등장하더라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떤 세 가지 종류의 투자자가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미리 이제 현금을 확보한 투자자들이 있어요. 아주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죠. 이제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게 리스크 관리 영상에서 보시면은 3일, 5일, 11선 이평선을 코스닥 지수가 종가로 하회를 하게 되면 이길날 시가에 웬만해서는 주식을 좀 줄여라. 그게 이제 어떤 우리가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매크로 이벤트가 겹치 앞에 이제 겹쳐서 발생할 수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이제 미리 현금을 확보한 투자자의 경우에는 어떤 걸 고민을 해야 되냐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주식을 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실제 주식이 반등할 때 제대로 이제 실탄을 쏠지 못하는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최소한 코스닥 지수가 3일 이평선을 회복을 하게 되면,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회복을 하게 되면 그거 확인한 다음 날 주식을 사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3일 코스닥 지수 3일 이평선을 회복하고 나서 사봐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가 있는데, 주식 비중을 나는 맨날 뭐 주식을 한 90%, 95%씩 들고 다닐 거야. 나는 장기 투자자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주식 비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그걸 다 들고 두들겨 맞은 다음에 들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너무 많아서 주식이 떨어졌는데, 근데 떨어지고 나서도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천수답이 된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 천수답인 사람과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애초에 이제 저도 이제 두 번째 투자자문사에서 그 선임 매니저랑 맨날 이제 저희는 포트폴리오로 이제 구성을 해서 들고 있으니까, 포트폴리오로 주식을 들고 있었다가 떨어지면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짠 포트폴리오가 이 시장에서 그래도 회복력이 가장 빠를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냥 냅두자. 그냥 뭐 이거 억지로 바꿔봐야 괜히 거래 비용만 들고 그냥 냅두는 게 상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시장이 박살나면 그때 당시 선임 매니저랑 그냥 영화 보러 갔어요. 여의도에 보면은 그 영화관이 있어요. 그 영화관 가가지고 오전에 이제 영화 보고 그냥 집에 갔어요, 서로 다. 왜냐하면 괜히 쳐다보고 종목 바꿔봐야 오히려 악수를 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 이제 이게 리스크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짰다고 들고 떨어졌다가 가만히 냅두고 다시 올라오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닥에서 가끔 시장의 성격이 바뀝니다. 지금도 이제 고민스러운 게, 올해가 이제 2021년 10월인데 10월달 하락장 이후에 11월, 12월에 기존의 주도주가 계속 회복이 될까라고 하는 고민도 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제 하락장 이후에 시장의 성격이 바뀌면, 내가 기존에 들고 있었던 포트폴리오가 떨어질 때는 똑같이 떨어지고, 회복할 때는 회복력이 좀 덜할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반등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잘 고민을 해서, 그래서 매니저들은 어떻게 하냐면, 충분히 하락하는 거를 좀 쳐다보고 그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 종목을 교체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시장에서 어떤 주도 종목 성격이 좀 바뀌게 되면은 잽싸게 갈아 끼우는 어떤 그런 선수적인 어떤 면모를 보이는 투자자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게 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가 견고해야만 반등 시 금세 회복을 하는데, 그게 아니면은 반등이 1차적으로 되고 나서 한 2차로 반등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쯤에 주도 종목군이 바뀌었다면은 그걸로 또 갈아 끼우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게 갈아 끼운다는 거는 손실난 종목도 패면서 신규로 이제 치고 가는 종목들, 그 시장의 테마 성격에 맞는 걸로 잽싸게 끼운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하기가 쉽지 않은 매매 방법인데,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제 내 계좌가 들고서 떨어졌는데 반등할 때 거의 뭐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이 계좌가 거의 계좌를 뭐 천수답처럼 내버려 두는 상황이 되면 계속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이 시장은 변동성이 있고 이 변동성 때문에 아 주식 시장 못 해먹겠네 이러면서 그냥 다 나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아 그냥 뭐 새로운 종목 공부하는 것도 싫고 지금 있는 종목들 빨리 회복되면 원금만 찾으면은 주식 그만해야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맥시멈 드로우다운 또 맥스 드로우다운을 최대 낙폭 지수를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런 분들도 있어요. 주식 들고 떨어지는 와중에 그 포트폴리오 종목을 막 열심히 변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 고수 아니면은 정말 하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많이 빠진 것으로 대부분 교체 매매를 해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좀 버텼어. 나 이거 팔고 더 떨어진 걸 사겠어.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러죠. 안 빠지고 강한 주식으로 교체 매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 많이 빠진 것으로 교체 매매하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으로는 크게 돈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안 빠지고 강한 주식으로 교체 매매한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안 빠지고 강한 주식으로 교체 매매한 종목들이 조정이 끝나면은 매도 압력이 이제 제거가 되면서 더 세게 튀어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견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업종들 뭐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은 박살이 났잖아요. 아, 이거 이쪽 하지 말고 반도체 밸류에이션 굉장히 싼데 저걸 사야겠어라고 생각을 해서 샀다가 만약에 시장이 회복이 되면은 시장에서 자금이 지금 현재 내년 2022년도 실적이 뚜렷하게 좋은 업종들로 돈이 쏠려갈 게 뻔한데 과연 낙폭과대인 반도체 쪽으로 돈이 들어가겠느냐? 그건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빠진 것으로 교체 매매하느냐, 그러니까 낙폭과대 매매를 하느냐, 또는 안 빠지고 강한 주식, 낙폭 과소인 종목들을 매매를 하느냐, 이걸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둘 다 합니다. 포트폴리오 상에서 낙폭과대도 좀 사보고, 낙폭 과소도 사보고, 이렇게 이제 균형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시장을 대응해 나가는 방법도 있다. 이 펀드 매니저 할 때는 그 3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이제 시장에 들고 떨어지면은 반등 시 탄력성이 높은 종목군들, 낙폭과대나 이런 것들로 많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갈아 끼우는 거를 고민했는데 이거 해보니까 그렇게 효용이 높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래 소수로 나가죠. 그리고 내가 최저점을 잡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낙폭이 이제 심하다는 거는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받는 거일 수도 있고 누가 바닥에서 잡아주는 투자자가 없다는 거죠. 왜 잡아주는 투자자가 없을까요? 그 종목군들은 시장에서 선호하는 종목군들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서 선호하는 종목군들은 시장이 떨어질 때 플러스가 나는 종목군들이 사실 시장에서 선호하는 종목군인데 그게 어떤 이제 종목군들이냐? 그게 이제 최근 낙폭 전에 보시게 되면은 리오프닝,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결국 주목을 받는 거고 만약에 시장에서 주식 시장이 더 이상 낙폭이 이제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기미가 되면은 어떤 것들이 치고 나갈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중간중간에 막 떨어지는 와중에 매매해봐야 이 가만히 있는 것 이번에서처럼 그냥 들고 포트폴리오가 견고하니까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다라고 이제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MDD를 관리를 할 수 있고 그 현금 비중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가지고 이 미리 이제 현금을 잘 확보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면은 좋을 것 같다.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맥시멈 드로우다운, 그러니까 맥스 드로우다운, 이 최대 낙폭 지수를 관리를 해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결국 MDD를 어떻게든 낮추느냐.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자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일단 지금 들고 떨어졌다면은 내가 주식이 많이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면 중간에 막 억지로 교체 매매하는 거는 답이 아닌 것 같고 그냥 바닥에서 바닥까지는 그냥 2번의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상책이다. 괜히 바꿔봐야 더 악수만 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기다렸다가 차라리 지수가 반등할 때
그때 이제 주도 종목군으로 바꿔 갈아 끼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 거는 10에서 15% 떨어졌는데 시장 주도 종목군이라는 것들은 5% 6%밖에 안 떨어지고 심지어 반등할 때 더 세게 반등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눈물을 머금고 잘라내고 그쪽으로 붙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경험을 하면서 체득해 나간 다음에 다음번 하락장에는 내가 이 세 가지 투자자 중에서 어디에 위치할 거냐를 잘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 당했던 거 또 당하고 이러면은 발전이 없잖아요, 사람이. 매번 하락장을 만날 때마다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90% 들고 당하고 또 90% 들고 당하고 또 90% 들고 당하고 아, 나 지난번에 한번 당해봤던 건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세 가지 이 투자자 방식 중에서 가급적이면 현금을 잘 확보하는 투자자가 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